자녀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이는 그다지 와닿지 않고 긴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엄마가 벌써 두근반 세근반 떨리고 긴장될 겁니다. 중학교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두려운 마음이 참 크실 거예요. 학교 급이 바뀐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정말 엉망진창이죠. 실제로 학교 생활을 못 보셔서 그런데 아이들이 세기 말에 대학교 4학년 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주의를 줘도 말을 듣지 않고요. 그냥 이게 내 세상이다 라고 흩어져서 지내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자기가 가장 어른인 것 같은 딱 그 시기잖아요.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어린 학년이 되죠. 그때는 또 얼마나 샤방샤방하게 변하는지 몰라요. 딱 긴장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행동 양상이 달라질 텐데요. 중학교 보내면서 혹은 지금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부모님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중학교 입학 전 중학생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중학교에 올라가면 초등학교보다 훨씬 더 엉망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엄마 말에 예! 하고 대답하던 아이가 아니요! 라고 하는 일이 많아지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면서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영 아니에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자기 고집. 세상을 이렇게 작은 눈으로 보는 아이가 그게 마치 전체인 양 보는 모습이 참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사춘기이기 때문에 잠깐 초등학생보다 어쩌면 더 엉망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춘기이고 아이가 쿵쾅쿵쾅 뇌에서 공사가 일어나면서 잠시 주춤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셔야 아이와 관계가 시작될 겁니다. 초등학교 때 엄마 말을 정말 잘 듣고 엄친아에 공부도 잘하고 뭐 하나 빠지지 않던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엄마에게 가장 날카로운 시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부모에게 나는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생각이 또렷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빈틈이 엄청 나타납니다. 정리정돈 잘하던 아이가 방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요. 빼먹기 일수고요. 늦잠 자기 일수고 일어나지를 않아요. 생활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중학생들이 아침에 깨워서 정말 학교 보내는 게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그럼 밤에는 자지를 않습니다. 이런 생활의 전체적인 패턴이 깨어지고 부모님과 갈등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중학교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는 아이들 방 상태가 바로 아이들 뇌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아이 뇌에서 가장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급성장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아이가 평온해 보인다고 마음까지 몸까지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엉망진창 뚱땅이라도 아이가 그만큼 많이 크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엉망진창이 되니까 지적을 하게 되잖아요. 잔소리를 하게 될 때 그때 타닥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엉망진창인 방도 뭔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아이한테 잔소리 폭격을 하기 쉬운데요. 아이가 이때 어떤 상처를 입기가 쉬워집니다. 아이는 자기 생활이 그렇게 바른 건 아니지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잔소리 폭격을 하고 인격 모독까지 이어진다면 아이가 참기가 힘들어집니다. 저희 아이도 중학교 2학년인데 시험 기간인데 열심히를 안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면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멍한 정신으로 가서 시험을 보고 오더라고요. 며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이게 뭐냐. 공격할 건 점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점수가 눈에 딱 보이게 나오니까 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 딸이 지금 두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때문에 나는 너무 상처받았어.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말이에요. 자기도 우리한테 팩폭 많이 하거든요. 팩트를 탁 전달하면서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진실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상처받아하고 힘들어합니다. 특히 조용조용 차분차분 이야기해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화를 냈다면 그것은 내용이 무엇이든 메시지와 상관없이 엄마 잘못입니다.
그렇게 몰고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 가는 아이들한테는요, 항상 스마일, 미소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든 미소를 띤 채 차분차분히 이야기하세요. 속이 열불이 나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웃진 않더라도 화는 내지 마세요. 적어도 목소리 톤을 높여서 비난하는 말로만 하지 않아도 아이가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은요, 오히려 앉혀놓고 차분히 A, B, C 단계별로 아이가 고쳐야 될 점이나 할 일들을 이야기해주면 그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아이가 감당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저한테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정말 실망이야 라고만 이야기해줘도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고 공부할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는 T 성향이거든요. MBTI F인 아이는요, 오히려 그런 말도 말아달라는 겁니다. 믿었는데 부담스럽다는 거죠. 사춘기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믿었다라고 계속 강요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부담으로 느끼니까요, 오히려 F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잘하는 것을 찾아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게 오히려 그 어떤 비난보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되 큰소리 내지 마시고요, 차분히 눌러서 살짝 미소를 머금고 얘기하면 아마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중학교 가는 아이들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이거를 마인드 컨트롤 하지 않으면 욱하고 올라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욱하고 올라오는 건 남편한테 푸시고요, 남편하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고쳐나갈지 뒷담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절대 비밀로 하시고 잘못한 거는 차분차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비법은요,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면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힘들어. 친구들이 다 힘들다고 해. 아니, 가서 공부만 하고 오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너가 직장 가서 돈을 벌는 것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 시시때때로 수업해야 되죠. 수행평가해야 되죠. 시험 압박감 있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퇴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특히 중2의 경우는 자살 충동을 가장 많이 느낄 정도로 아이들이 정서도 불안한데 힘듦이 몰려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안 받는 것 같아도 공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아이는 너무 태평해.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하지? 열심히 하는 게 없어 라는 게 요즘 엄마들의 공통 메시지일 거예요. 우리 시대의 열심히와 지금 아이들의 열심히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때 하던 그 열심까지 가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내가 힘들잖아요. 내가 소중하고 내가 귀한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또 아이들은 많고 또 우리랑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구나, 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구나 라고 알아주시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를 저쪽에 두고 엄마와 아이가 한 편이 되는 겁니다. 자, 너 왜 공부 안 했어? 라고 할 게 아니라 공부하느라 힘들지.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참 힘들겠다. 이렇게까지 해내다니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요, 공부를 저쪽 한쪽에 두고 엄마와 아이가 한 편이 되어서 공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내가 공부를 내 편으로 데려와서 같이 공부와 엄마가 아이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초등학생 때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정말 자기 의지가 있어야지만 하거든요. 그냥 흔한 말로 연필 하나 들게 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설득하고 이성적으로 달래고, 그래서 아이가 그걸 동의해야지만 그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학원 잘 다니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학원에서 정말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내가 학원을 보냈다는 그 안도감에 그냥 마음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이도 자기주도학원에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자습서를 너무 많이 푼다는 거예요. 시험 전에 자습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과서나 선생님이 준 프린터를 많이 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학원을 정리하고 교과서를 여러 번 보고 선생님이 준 프린트를 보고 시험을 보니까 전 시험보다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학원에 그냥 가서 학원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아이가 하나씩 그걸 채워나가는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느꼈는데요. 그 자기주도 학습을 가는 길 과정에서 엄마가 공부와 함께 서서 아이를 공격하실 게 아니라, 공부라는 목표가 저기 있어. 우리가 한 발 한 발 다가가자. 어떤 도움이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점 넌 참 애쓰고 있구나. 많이 칭찬해줄게. 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아이도 성적이 이번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칭찬 한 번은 안 해준다고 많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놈의 칭찬이 참 잘 안 나가요. 내 자식이라서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이라 생각하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아이도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공부에 조금 더 의지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사춘기라는 어마어마한 과정을 겪어나면서 정말 훌쩍 커갈 텐데요. 엄마가 곁에서 응원해주면서 마음을 다독여주면서 잘 자라게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